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FOMC의 금리 결정이 동결로서 끝이 났습니다. 작년 3월부터 15개월째 쭉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왔는데 잠깐은 좀 한숨을 쉴 수가 있게 됐고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고요.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를 했지만 일단은 시장은 좀 안도를 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전장 시황부터 브리핑 해주실까요? 네, 오늘장 한 주평은요, FOMC 금리 결정 이후 방향성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발언이 좀 중요한데, 아직 0.5% 정도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예, 인상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시장에서 약간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지금, 저도 어제 새벽에, 좀 금리 결정 이후 시장 움직임을 좀 봤는데,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가 또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좀 긴 시간 여유를 두고 좀 지켜보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좀 반등해주면서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좀 잡겠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또 자신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도 어느 정도 경기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미국에 한해서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걸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미국 흐름을 좀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은 아직 금리를 더 올려도 괜찮을 정도의 시장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는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전에 좀 코스닥 지수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나 했었는데 역시나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일 종가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이제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은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중국 2차 전지 기업이 이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겠다, 허가가 났다. 이런 기사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3개월 전에 나왔었던 내용이었고 아직 그것도 확정이 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또 악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좀 알고 반등이 좀 나와주나 했는데 여전히 시장이 좀 분위기가 전강 후약 장세 좀 이어지고 있어서 어제도 제가 이제 시초가에 노란톡방 계신 분에게 말씀 좀 드렸어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코스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장에 좀 크게 하락이 좀 나왔고요. 오늘 시장도 계속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전강 후약장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제가 공략주를 좀 따로 드리진 않았어요. 한 이틀 연속 계속 공략주 없이 좀 관망을 해드렸는데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확실히. 지금 어떤 시장이고 어떤 공략수를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 것도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전략적인 면을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직전에 저항선 라인 구간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60선이거든요. 요 자리를
지지해주지 이런 자리까지 좀 내려왔을 때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면 아직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900선 자리를 못 놓고 좀 밀렸는데 900선 자리 이상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좀 마무리 좀 짓고 다시 한번 반등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 돌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요. 좀 시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미국의 그 선물 옵션 만기가 내일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지켜보고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 시장 안정화가 되고 나서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장 시작 전에 노란톡방 통해서 이 FOMC 회의 이후로 발언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오전장 대응 전략도 노란톡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강 후 약에 좀 후반 갈수록 장이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 860선 부근에서 향방이 어떻게 갈리는지에 따라서 이후 대응 전략도 달라질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매매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시장 전반적인 대응 전략부터 오늘 이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테마들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관련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데 전반적으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온 게 아니고요. 다산 솔루에타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 두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로 인해서 좀 시간외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아침 시초가에 좀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해서 전력망, 통신망 재건 사업에 이제 뛰어들겠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와서 좀 상승이 좀 나온 건데 이 회사 시총 자체가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뉴스로 인해서 좀 상한가를 만든 게 아닌가, 적은 금액으로 상한가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평소 이제 거래 대금도 거의 없는 종목인데다가 근데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좀 상한가 좀 들어갔는데 거래 대금이 한 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바로 이제 갭상승으로 떠서 점상으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급등은 좀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이런 종목들이 좀 위험합니다. 급등 바로 나와서 내일도 급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은 일반적으로 1, 2% 상승하는 종목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만 따라가시다 보면 또 고점에서 크게 불렸을 때는 손실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냥 이런 종목이 있구나, 이런 이슈로 올라갔구나라고 생각만 하시지 실제로 매매에 참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게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끝날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이런 재건 이슈로 따라가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시총 작은 종목들 적은 거래 세금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다산 솔루에타가 급등을 보였지만 일단은 오늘 오후장 갈수록 흐름이 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들을 무리하게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좀 고점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주의를 주신 것 같고요. 다른 시그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상승 중일까요? 네,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지난달부터 계속 나왔었던 이슈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출 금지하겠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6월 10일부터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좀 반영이 좀 됐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다시 또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윗골이 달고 쭉 밀렸는데,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만 원대부터 상승이 좀 시작해서 벌써 14만 원까지 이제 2배 넘게 상승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더 갈지 이거는 좀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수출 금지 내용 기사만 나오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시는 건 좀 부담스럽고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물론 수출 금지에 따른 반사 이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용들 상승하는 종목들의 내용을 좀 봤었을 때 뭔가 실적이 좀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확실하게 뭔가 호재 내용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뭔가 다른 안 좋은 내용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뭐 곡물 수출을 막는다든지 생산량이 감소한다든지 이렇게 시장에 좀 불안감을 이끄는 종목들이 테마성을 이루면서 상승이 좀 잘 나오고, 물론 시총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삼화알루미늄이 시총이 좀 작은 편이 아니라서 쉽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아마 눌림 이후에 재반등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좀 상승 시마다 수익을 좀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화알루미늄은 이제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고, 같은 테마로서 조일 알루미늄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역시나 좀 전고 좀 자리 뭐 한참 못 가고 좀 밀리긴 했어요.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등주 역할이기 때문에 대장주에 비해서 훨씬 더 낙폭도 크고 빠르게 조정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 삼화알루미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눌림시마다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거의 10만 원 정도가 저는 10만 원 부근 정도 됐었을 때가 한번 조정 타이밍으로 보고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아니면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고, 뭐 실적이나 이런 뉴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기타 내용에 의해서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할 종목이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에 눈이 갈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 실적이라든지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괜찮은 종목들을 지금 많이 눌린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좀 큰 시세를 올해 초반에 받았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눌림목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척도가 실적이나 호재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곡물이라든지 오염수 방류 이런 좀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보다는 좀 실적이나 호재, 탄탄한 그런 이슈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상승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좀 상승이 좀 나오는데 소금 관련주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은 좀 다릅니다. 인상가가 원래는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인상가가 오늘까지 단일가 거래고요. 내일부터 이제 단일가 거래가 풀릴 수 있는데,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은 또 내일 하루 또 연장은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률은 이제 보라티알이 급등이 좀 나왔었고,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개파락을 출발했어요. 한 4% 정도 시가 하락을 출발했는데, 이거 저점 찍고 그냥 바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움직임을 좀 봤었을 때, 아침에 시장이 괜찮았을 때는 밀렸다가 시장이 고점을 찍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물론 기사 내용이 매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트 갔더니 뭐 천일염 소금이 동났다, 뭐 생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상인들이 일부러 소금을 안 파는 것 같아요. 소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쌓아두기만 하면 돈이 되니까 일부러 뭐 생산은 계속 하고 있겠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시장에 그렇게 막 물량을 풀어서 뭐 공급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악의적으로 그냥 소금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쨌든 뭐 2주간의 오염수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오염수 방류는 여름에 아마 될 거예요. 아마 뭐 큰 일이 없지 않은 한 오염수 방류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영향도 있습니다. 지수가 좀 빠졌을 때 이런 관련주들이, 예전에는 품절주들, 지수가 좀 하락했었을 때 품절주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서 품절주보다는 이렇게 식품 관련주, 먹는 쪽이 좀 많이 상승이 나죠. 식량 관련주라든지 지금처럼 소금 관련주 쪽, 이쪽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정상적인 흐름이 좀 돌아와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식품 관련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수가 좀 빠지거나 불안 심리가 있었을 때 상승이 좀 나오지만 역시나 또 실적주 장세가 좀 됐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또 엄청 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때 그냥 수익 중일 때 정리하고 나오고 손절을 하더라도 짧게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물려서 거의 제자리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공략을 하시더라도 지금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더라도 최대한 손절 라인 짧게 좀 대응해 주시고 이런 종목들은 뭐 시기가 좀 있어요. 이런 시기가 좀 있는데 요 시기 때만 좀 잠깐 노려보시고, 뭐, 보라티알가 오늘 또 신성홀딩스가 또 급등인데, 좀 뭐, 차트적으로만 봤었을 때, 시세적으로만 봤었을 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대장주가 18%고, 2등주가 지금 한 16%이기 때문에, 대장주와 2등주의 그 상승률 차이가 크지 않아서 테마성으로 봤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뭐, 혹시나 오후장에 반등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세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지수 흐름과 종목 대장주와의 이등주와의 그 차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로 시장을 좀 계속 보실 수 있을 정도면은 굳이 제 조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장을 좀 많이 보셨을 분들이고 혹시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승률 높은 종목들 따라가시면은 대응 잘 안 되시니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 상승 종목들 시그널이 저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이거든요.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오늘 좀 실적이 좀 좋거나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틀 동안 좀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제가 좀 골라서 공략수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들 좀 안 하고 제대로 된 종목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좀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수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금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시세를 받는 종목들은 매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라티알 분석을 해주셨고요. 품절주보다는 식품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이슈처럼 좀 소금 관련주들도 부정적인 이슈로 오르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보다도 우리가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한탑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밀렸었는데, 뭐, 한탑도 어제 이제 급등했었죠? 어제 거의 한 19%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갭하락으로 출발해서 갭하락이 한 9%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탑도 마찬가지로 밀가루 관련주 쪽으로 좀 상승이 좀 나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갑자기 개파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고점 뚫고 저항대 뚫고 올라갔다라고 해서 따라가신 분들은 아침에 시가 자리 개파락으로 이렇게 출발해 버리면은 바로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점을 봤었을 때 한 12%, 13%까지 빠졌기 때문에 사자마자 바로 뭐 10% 이상 그냥 하락해서 시작해 버리기 때문에 겁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물론 아까도 이제 소금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지수 하락했었을 때 이런 식품이나 식량 이쪽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반등을 해서 시가 자리는 돌파하면서 양봉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해요. 이런 종목들이 또 빠졌을 때는 또 빠르게 또 빠질 수 있고 내일 아침에 바로 또 개파락으로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이 좀 대응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이렇게 좀 대응적인 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식량이나 식품, 뭐 밀가루 가격 이런 것들은 뉴스 기사에 의해서 좀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좀 부정적인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일단은 괜찮은 종목들은 좀 많이 조정받은 상태니까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탑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은 하락 시그널로서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상승과 하락 시그널들 알아봤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유에서 저희가 공략주를 제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매매보다도 정말 우리가 공략하면 좋을 종목들 위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뷰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월 7일에 공략을 해서 저희가 신고점을 잡았던 종목이고요. 휴비츠도 지금 5월 30일에 공략주로 31% 수익 중인데 과연 쌍고점 패턴으로 이어질지 한번 여쭤보고요. 아프리카TV와 이 칩스앤미디어, 하나마이크론까지 볼 텐데 칩스앤미디어와 하나마이크론 모두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5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리뷰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가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뷰너 같은 경우에도 신고점 찍고 나서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는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은 뭐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네,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올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오늘 하고 내일까지는 시장이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또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 미국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정도 돼서 시장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너도 뭐 의료 AI 관련해서는 성장성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전고점 자리에 한번 더 다시 도전하러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오게 됐었을 때 여기 상승에서는 이제 좀 차익 실현 나와야 된다. 좀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 말씀 좀 드린 게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해요.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크게 여기서 뭐 수익률 내기는 좀 어려운 자리다. 그래서 차라리 뭐 완전히 좀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휴비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고점 자리를 아직 못 넣고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역시나 이것도 좀 21선 자리가 좀 올라오는 와중에 21선 자리를 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을 때는 좀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로 가면은 아무리 좀 좋은 종목이라도 뭐 빠르게 좀 매수하시기보다도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직전 흐름처럼 크게 상승했었을 때 조정을 좀 받고 충분히 조정 받은 이후에 이제 공략을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조정을 좀 받더라도 조정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요거 조금 조정 받았다고 여기서 또 신규 매수 들어가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도 좀 마찬가지로 좀 급등한 이후에 좀 상승폭을 다 돌려놓고 있어요. 물론 호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호재 내용보다는 일단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좀 안 좋았을 때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5호장의 반등이 좀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뷰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 AI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받쳐줘야 종목들도 시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은 내일 미국의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좀 지켜보고 다음 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더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종목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나무기술을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KRM인데, KRM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해서, 뭐, 로봇 관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이런 고점 자리를 뚫어주면서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강 후약장이 좀 나오면서 아침에 상승분을 대부분 다 이제 돌려놓고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이런 지지선 자리, 고점 자리, 저항선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보고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무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고점 자리를 온덩크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좀 빠르게 공략을 하기보다는 오후장 들어서서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략주를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리는 거는 대부분 다 오후장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충분히 보고 어제도 좀 늦게까지 좀 2시 넘어서까지도 시장 수급상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한 이후에 이제 종목을 안 드린 거거든요. 매수 관점을 안 보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매매가 쉬운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오늘 좀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은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려면 시장에 기회를 줄 때 잘 포착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정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급등 전에 잡는다라는 거를 이제 두 가지 종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목 모두 저희가 공략했을 당시에 제가 차트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택이 5월 3일 공략주로 56% 수익 중이고요. TEMC가 5월 23일 공략주 39%입니다. 각각 피부 미용 또 반도체 관련주로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차트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두 가지 종목 오늘 장대 양봉 넥타이와 함께 또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원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현재 피부 미용 쪽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관점에서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바이오 쪽,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K한류 쪽 이런 부분들이 미용 쪽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하고 이제 한류 일품 이런 부분하고 결합이 되면은 이제 피부 미용 쪽 물론 화장품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전통적인 바이오 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피부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쪽은 강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각을 좀 달리해서 전통적인 바이오보다는 이런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도 해당이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원택,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이런 걸 비교를 해주면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되는 제1순위 기업이 원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레이저, 그다음에 고주파, 그다음에 초음파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이제 구비를 좀 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어떤 특징적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원택을 현재 이제 골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했던 지역이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디까지 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이제 월봉 차트를 이제 보여주면은 월봉 차트에서 보여주면은 저점이 이제 2,000원대죠. 2,000원대에서 정확하게 거의 한 5배는 못 되지만 5배 가까이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직전 고점에서 보면 5,000원대에서 10,000원 정도 좀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텐베거 종목군들이 물론 이제 지금에서 텐베거가 아니라 바닥에서 텐베거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뉴페이스 종목을 우리가 이제 찾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은 TMC라는 종목이 있죠. TMC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최초로 국내 현재 개발을 좀 현재 생산 개발을 좀 했던 기업이다 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특수가스인 네온, 현재 제노, 크립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제 기술과 함께 장비를 개발하고 직접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제 양산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특수가스 부분들은 현재 전공정 부분이 현재 계속해서 현재 D램에서는 계속해서 보시면은 현재 멀티 패터링 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EUV를 장비를 쓰기 전에 미세 외로를 계속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랜드 플레이스에서 계속 고단화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작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TMC 부분들의 이제 차트를 보면은 TMC 부분들이 현재 제시를 했을 때가 이것도 약간 높은 가격대죠. 그래서 5월 23일 날 정도 되기 때문에 직전 고점 이 높은 가격에서 약간 반등을 하고 약간 눌림목을 받았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올라주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수혜 업종의 어떤 흐름들, 특히 기술 개발을 해서 양산화가 되는 어떤 그런 종목이지, 단순하게 업황이 회복이 되면은 같이 덩달아 오르는 종목은 약간 이렇게 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분석 때문에 TMC가 다른 어떤 반도체 기업보다도 독보적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 때 경쟁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왜 이 종목이 더 나은지, 이런 비교 분석을 하는 것들이 더 독보적이기 때문에 TMC나 원택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기업 내용을 정말 세밀하게 분석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까지 이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렇게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기업 내용들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송에서도 저희가 기업 공부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온 종목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2차 전지 전공정 관련해서 턴키를 수주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 장에서 1% 못 미치는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4월 급등과 급락을 보였고 6월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셀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04%가량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지 자세한 내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소개를 좀 해줬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그 제목대로 이 2차 전지 장비 업체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기술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그 2차 전지의 어떤 품목별로 현재 원통형 현재 배터리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배터리 있는데, 그 배터리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술 중에 이제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그다음에 팩 공정, 이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공정에 필요한 모든 기계를 다 생산합니다. 그래서 뭐 전국 공정, 극판 공정에서는 어떤 업체를 택해야 되고, 조립 공정 어떤 업체를 택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할 필요 없이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턴키 도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 기술이 이제 독보적인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 모르신다면은 무조건 하나 기술 이렇게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장비 업체 이제 체인망을 또 장비 업체 중에서 최대 규모로 현재 확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 어떤 캐파를 다 이제 커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어떤 증설까지 해서 7천억 정도의 생산 캐파를 투자를 다 완료를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이제 장비 업체에서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리튬 이온 전지를 쓰지만은 반고체 전지를 일부 상용화를 했고요. 또 앞으로 전고체 전지를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장비가 필요하는데 이 업체가 유일하게 이제 반고체 전지를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이 부분들을 다 이제 만들었고 이걸 수주를 하고 있고 실제 양산 라인에 어떤 그 지금 시설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작년 부분 양산 라인이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에 있는 기술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그 매출액 어떤 동향을 보시면은 현재 2020년, 21년, 22년, 23년 계속적으로 3배씩 증가하는 물론 현재 올해보다 작년 부분들이 작년 대비 75% 정도 되지만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가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유럽하고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 기술이 약간 독보적인 기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은 많이 올랐어야 했는데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차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막 보면은 거의 한 4월 달에 한번 시세를 크게 내주다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 항시 이제 급락이 되면은 항시 추세 회복이 될 때는 절반까지 회복을 했다가 그렇죠.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가려고 했을 때는 이 전고점을 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장비 위주로만 굉장히 강세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유는 현재 미국이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장비 규제를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우회의 루트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비 부분들이 허용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차적의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결국은 이제 첨단 쪽의 어떤 장비 규제, 어떤 미국 어떤 위주의 미국과 일본의 어떤 반도체 장비 위주의 어떤 규제를 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이고 있고 먼저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2차 전지에 대한 장비 업체도 약간은 순환매로 분명히 좀 들어갈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그 턴키 도급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독보적인 기술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그에 현재 그 외에 다른 어떤 폐배터리 진단 장비라든가 아니면 턴키 도급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인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반도체 장비가 좀 잠잠해지면은 2차 전지 쪽에 또 순환매가 저는 들어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공정 관련한 모든 기술을 하는 하나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은 전고점 돌파를 해주려면 지금의 이 반도체주들 강세에서 그 다음 이 순환매로서 2차 전지주들이 가줘야 다시 한번 또 강한 시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바로 코오롱 인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5G가 확대되면서 아라미드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자, 2% 오늘 하락
종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이나 박스권을 이어오고 있는데 주가 어느 정도 바닥 부근에 와 있고요. 박스권을 탈피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아라미드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 일단 아라미드가 어떤 건지부터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그 성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아라미드 하면은 우리가 이제 탄소섬유라고 많이 하시죠. 이제 가느다란 실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탄소섬유를 많이 하는데 탄소섬유하고 약간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섬유, 그다음에 아라미드 보통 두 개를 많이 가지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강철보다도 5배 또는 10배 강하기 때문에 이걸 각종 산업용 소재로 쓰죠. 그래서 탄소섬유는 완벽하게 이제 그 플라스틱하고 같이 융복함되면서 이제 강화 플라스틱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라미드도 다양한 어떤 산업 소재로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라미드 부분들이 어떤 그 생산 캐파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코롱인더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이제 테이진, 그다음에 미국의 듀폰, 코롱인더, 그다음에 4위가 효성 첨단 소재인데 코롱인더하고 효성 첨단 소재는 약간 경쟁 업체이기도 합니다. 두 개 업종이 비슷한 개념인데 코롱인더가 시장 지배력이 좀 더 아라미드의 분야에서는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약간 이거는 기술력이 높아서 약간 그 타에서 쉽게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장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 캐파를 최근에 늘리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계 아라미드 수요 전망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성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유일하게 어떤 경기 불황을 타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화학 업종 중에 아라미드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코롱인더에서는 유일하게 아라미드 생산 능력 캐파를 2배를 늘렸습니다. 올해. 다른 생산 캐파는 늘리거나 그렇지 않은데 유일하게 아라미드 쪽에서만 생산 캐파를 2배 늘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들이 올해 현재 매출이 급격하게 잡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전체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10에서 18%로 뛰어난 부분들. 그래서 아라미드 시장에 대한 어떤 독보적인 영역을 약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라미드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 자동차 부품 쪽은 이렇게 알다시피 현재 그 차량 경량화 쪽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들어간다. 그래서 탄소 섬유하고 마찬가지 약간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사총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소 섬유, 그다음에 아라미드, 그다음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5G 통신선 이쪽에서도 지금 현재 헤라크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런 부분인데 약간 보강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아라미드 섬유가 들어가고요. 이제 5G 이제 광통신망이 깔리거나 아니면은 일반 전력선에서도 이런 아라미드 섬유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분야에서 많이 소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4차 산업 소재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그림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타이어 코드에서도 이런 그 제품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트남 공장의 공장도 증설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특히 타이어 코드는 뭐냐면 타이어를 만들 때 이제 뼈대를 잡아주는데 부품 쪽으로 여러 가지 복합 소재로 들어갑니다. 층층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에서는 차량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특수한 타이어 코드를 좀 사용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코롱인더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기관의 매수세가 약간 몰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 현재 올봉 상태로 볼까요? 올봉 상태로 보면은 거의 지금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됩니다.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봉 상태의 흐름에서도 이제 바닥을 이제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아라미드의 어떤 현재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모습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업황 회복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코오롱 인더의 핵심 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미드는 탄소 섬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적으로 아라미드 생산 캐파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배가량 생산 캐파를 늘렸다는 점까지 또 차트적인 이 삼각 수렴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적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KBG입니다. 실리콘을 이용한 중간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전기차 부품 관련된 기업입니다. 오늘 장에서 1% 못 미치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월과 5월까지의 저점과 고점을 쭉 이어보면 3배가량 상승이 나왔던 그런 파워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전기차 부품 관련주이고요. 올해 초에 이렇게 3배가량 상승을 보였던 것도 전기차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어제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을지 차트적인 메리트도 있을까요? 예, KBG는 코리안 바이오젤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회사인데 실리콘 이쪽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리콘은 현재 금속 SI라는 금속을 통해서 현재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근데 실리콘이라는 게 다양한 소재로 만들고 있는데 1차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염화실란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다시 2차 화학 반응을 통해서 유기실란, 그다음에 실리콘 폴리머, 실리콘 수지, 실리콘 오일 등 각종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2차 반응에 대한 각종 첨단 소재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각종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의 사용처를 적은 거고요. 여기서 핵심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다음 장 그림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LED 공정에서도 봉지젤을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원료 물질을 또 생산하고 있고 그게 각종 생산품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그림을 보셔도 마찬가지. 현재 전기전자, 보호 재료, 코팅 재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히트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업체가 실리콘을 연구하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하면은 실리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들이 그런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된 부분에 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방열 소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그다음에 개발을 하고 있다는 기대 심리 이런 부분이 또 실리콘을 원래 가지고 개발을 생산을 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하게 양산에 성공했다, 상황에 성공했다는 어떤 뉴스는 없지만은 이런 기대심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최근에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2차 전지의 어떤 소재 쪽, 개발 쪽으로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쌍봉을 보여주고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21선과 61선의 수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올라줄 확률이 많고 또 이 재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재료가 나와주면은 시총이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약간 복불복의 어떤 성격들인데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내일까지 방송을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고 또 다음에 새로운 어떤 현재 파트너 전문가님이 출연하는데 저하고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좀 달렸는데 많이 종목 공부 또 시장의 흐름 대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말씀해 주셨지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이틀 뒤면 확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6개월 동안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달려왔는데요. 여러 번 수익을 봤지만 내일까지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이렇게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야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1234 숫자 4개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저희와 또 함께 공부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